스타워즈라고 하는 혹시 영화 시리즈 알고 계시나요? 알죠, 알죠.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봤었던 부분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우주 함선들이었거든요. 그 우주 함선들이 다양한 모양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 우주 함선들이 대부분이 이제 광속 여행을 하는 장면 이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 저런 식으로 우주를 마음껏 여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주 여행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지금 그 이 우주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왔느냐,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워졌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렸을 때 스타워즈 보셨다는데 네. 그 오리지널 보신 건가요? 그럼요. 그 지금 70년대 혹시 영화인데 나이가 어렸을 때 아니 오리지널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당황하신 것 같아요. 찾아보면 연식이 많이 이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많이 있으니까. 당당히 합시다. 네. 나이는 비밀인 거예요. 네. 네.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고요. 네, 그 이후에 봤습니다. 네, 그런 영화관도 걸로 없던 시절인가요? 필름 카메라 이렇게 돌리면서 하실 때 네, 그런 걸로 하고요. 네. 하여튼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그래서 이 우주 여행이라는 게 과연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우주 여행을 상상했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예전에 고대 로마 시절에도 이제 문헌 이제 그런 문학 작품 중에서 사람이 달에 갔다가 우주로 갔다가 여행을 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내용이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 로마 이후로부터도 계속 간혹 가다가 이제 약간 SF 소설처럼 그래서 우주에 왔다 갔다 하는 우주 여행을 하는 이제 그런 상상을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19세기 중엽쯤에 이제 SF 소설가인 쥘 베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구에서 달까지라고 하는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초대형 대포, 네, 초대형 대포를 만들어서 그 대포를 달에다가 쏴요. 달에다 쏘는데 그 포탄 안에 설마. 사람을 이제 데리고 죽는 거 아닌가요?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제 엄청 위험한 발상인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설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딱 그때가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나고 그 무기 상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초대형 대포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데 나름 고증이 돼 있던 네네네 거였네요. 그렇죠. 진짜 나온 얘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설정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달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엄청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관심도 거의 못 받았고 이제 현실성이 전혀 없다라고 되게 무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물론 물리학적 좀 과학적으로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상이지만 그래도 그런 상상을 했다라는 게 조금 현대적으로 우주 여행이라는 거를 상상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내용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달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달에서 또 쏜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주에 대한 그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달에서 떨어지면은 돌아오겠지. 약간, 네. 고층 건물의 개념으로 그렇죠. 있던 그런 거였네요. 느낌으로 있었던 거죠. 아. 생각보다 이제 우주 여행이라는 게 저희랑 일반인들이랑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실제로 지금도 이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는 우주인들이 계속 왕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과학자라거나 그런 이제 경력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들이나 하는 거지 우주여행은 아직 우리에게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재벌들이.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사실 맞아요. 네. 사실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 이제 민간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나 조종사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도 이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 과학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여행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말로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오락성의 기준으로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랑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두 회사가 있어요. 그 외에도 회사가 더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회사가 있거든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식이냐면 이제 우주 비행체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탑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그 캡슐을 담아서 비행을 합니다. 캡슐이요. 네, 캡슐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 저도 이걸 뭐라고 모듈 같은 건가? 네, 모듈. 네, 모듈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고도에 도달한 후 이제 탑승객들이 타고 있는 모듈을 엔진을 점화해서 한 80에서 100km 정도 고도까지 올라가서 한 이제 수분 몇 분 정도 무중력 체험을 하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고 내려오는 상품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쪽을 스카이 다이빙 같은 거. 그렇죠. 스페이스 다이빙이라고 하면 스페이스 다이빙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게 거기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실제로 낙하산을 매달고 뛰어내리고 이제 낙하산을 펼쳐서 안전하게 착지를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캡슐 안에 계속 머무고 캡슐을 타고 다시 이제 착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 오리진은 로켓 이제 소형 로켓을 이용하는데 로켓을 발사를 하고 그 로켓 앞부분에 달려 있는 캡슐이 분리가 되면서 그 캡슐이 아까 말씀드렸던 80에서 100km 정도. 통상적으로 이제 지구와 우주의 경계면 정도라고 생각되는 그 고도까지 올라간 뒤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중력 체험을 하고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구매해서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돈이 비싸요. 그쵸. 네, 비용이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얼마 정도 하나요? 일단 제가 찾아봤을 때 공식적으로 뭐 블루 오리진이나 버진 갤럭틱에서 얼마다라는 이제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시가로 이제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있고. 가격은 DM으로 약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예약을 해야 실제로 해야지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가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조금 싸게 한 2억에서 3억 정도 2억에서 3억으로 네, 싸게 그렇게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몇 분 정도 진행돼요? 한 8에서 11분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것만이 이제 유일한 우주 여행 방법은 아니에요.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술,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 우주 엘리베이터가 뭐냐면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로켓 기술이라는 게 고속으로 연료를 분사해서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이제 우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반대로 상상을 해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상상에서 시작돼서 이제 우주선을 지구 정지 궤도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구의 중력과 그리고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거의 지구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궤도를 지구 정지 궤도라고 부르는데 한 지구에서 36,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줄을 내려요. 그러니까 줄이나 케이블 같은 거를 지구로 내려서 36,000km.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케이블을 타고 그 케이블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네. 사람이나 물자를 실어 나르면은 이제 로켓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도 우주 여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전래동화에 나온 그 동화줄. 약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썩은 동화줄. 네. 그래서 썩은 동안줄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래서 그 케이블이 굉장히 단단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재료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가 바로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네. 이게 지금 수많은 연구자들이 탄소 나노 튜브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대량 생산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소 나노튜브가 이제 이런 산업에 사용되기는 어렵지만 탄소 나노튜브가 굉장히 가볍고 또한 튼튼한 재료로서 이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이제 소재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좀 수치적인 숫자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실현을 시키려고 하면 이 케이블이 버텨야 하는 압력이 대충 한 100기가파스칼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 1기압이라는 게 파스칼로 하면 한 1000파스칼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구의 기압보다 한 100만 배 정도 강한 압력을 견딜 필요가 있다고 해요. 이제 그 우주 엘리베이터가 이제 지구랑 같이 돌아갈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구 중력 때문에 당겨질 거고 네. 반대 방향으로 또 원심력 때문에 이게 양쪽 방향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압력이 최대 한 100기가파스칼 정도. 탄소 나노튜브가 일단 지금 연구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한 최대한 130기가파스칼 정도는 견딜 수가 있다고 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탄소 나노튜브가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케이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압력이 균일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심력이 더 강해지니까 고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두꺼워져야 되느냐를 또 연구를 해봤더니 저희가 보통 건축 현장에서 자주 이용되는 강철 있잖아요. 강철이 저희가 이거를 전문용어로 테이퍼 레이시오, 테이퍼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강철로 이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만들면 그 비가 10의 100승까지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10회 100승 이것도 감이 하나도 안 네. 잡히는 단위네요. 네, 그거를 굳이 약간 미터로 환산을 해보자면요. 네. 지금 저희가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큰 헐. 두께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 엘리베이터 만들면은 그 지평선 너머로 가는 거네요. 네, 그냥.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두께도 문제지만 그 두께까지 만들 강철 양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촬영하겠어요? 네. 소행성에서 제거를 아 이거 육군으로 엮였군요 이제. 또 이제 케블라라고 하는 소재가 있어요. 네. 케블라도 꽤 단단하고 가벼운 소재로 유명한데 이 케블라가 그 영화 배트맨이 수트의 소재로 사용한 그 소재거든요. 총도 다 챙겨내. 네, 그렇죠. 굉장히 단단하고 또 이제 가벼운 소재로 유명한데 이 케블라로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한 10의 8승 미터 정도. 네, 10의 8승 미터. 1억 미터니까 10억부터 10만 킬로미터 정도. 네. 하지만 이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하면은 그 테이퍼 레이시오가 1.2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1.2게 작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상의 케이블 두께가 5mm라고 하면은 네. 이 가장 위에 그 우주 이제 엘리베이터 스테이션이 있는 곳에 케이블의 두께가 6mm밖에 안 되는 굉장히 현실성 있는 네. 이제 비율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탄소 나노 튜브가 굉장히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위해 굉장히 적합한 소재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탄소 나노 튜브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엘리베이터 굉장히 우주 여행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 탄소 나노 튜브의 수급 때문에 아직은 당장 현실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우주여행을 하는 저희가 안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주 방사선, 이제 우주선,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주선들이 인간의 몸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는 뭐 지구의 대기나 지구의 자기장이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평상복을 입고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주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보호에서 저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인들이
이제 약간 압력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우주선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주복을 입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주선이나 우주정거장의 모듈들을 또 특수한 소재들로 제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저 옷을 입은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아마 현실화가 된다면 네. 이제 그때는 아마 지금 우주인들이 입는 우주복보단 조금 뭐 얇아지거나 가벼워질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 몸을 그런 것들로 그런 우주선이나 우주 방사선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네. 특수한 의복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방사선이나 우주선 이외에도 이제 그냥 우주 바깥, 그러니까 지구 바깥의 환경 자체가 인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중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구는 이제 지구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우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중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으로, 다른 천체, 다른 행성으로 가게 되면은 그 중력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요, 지구 중력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화성을 가게 되면은 지구 중력이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달도 지구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뼈가 이제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뼈가 약해진다거나 골다공증이라거나 그러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중력이 약해지게 되면요. 이제 지구에서는 약간 다리 쪽, 우리 몸의 아랫부분에 집중되어 있던 혈액들이 우리 몸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몸이 붓거나 꼴 땡기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몸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네. 우주여행을 할 때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이제 먼저 같이 함께 발전을 하는 것이 또한 우주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천문학을 한다고 하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주여행 언제쯤 가능할 것 같으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한 20-30년 안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민간인들도 이렇게 싼 가격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주 관광 있잖아요. 무중력 체험이라도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해져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여행이 언제 가능해지겠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우주 여행이 우리의 현실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다라는 또한 반증인 것 같아요.